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실시된 홍익대 수리논술에 대한 기출분석하고 올해 홍대 논술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의 말씀 드릴까 해요. 먼저 2024학년도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부터 보시면 재작년까지는 홍대는 오전과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모집 단위에 따라 두 문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작년에는 오전에 한 번만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홍대랑 시립대가 보통 같은 날 보니까 오전에 홍대, 오후에 시립대 이렇게 두 곳을 응시하는 그런 경향이 꽤 많았는데 작년부터는 홍대나 시립대가 오전에 한 번만 시험을 보고 같은 시간대에 보니까 둘 다 지원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됐고 오히려 저는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대랑 시립대는 논술의 경향이 완전히 다른데 동시에 지원하면 좀 안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작년부터는 그렇게 동시에 지원할 수 없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제 단원 정리를 보면 고1에서 생각할 수 있는 원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 구의 부피, 원뿔의 부피 이런 그냥 수학 특정 단원이 아닌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 있었고요. 미적분과 기하를 통틀어서 타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음함수 미분도 하고 접선도 구하고 또 타원의 초점이나 장축이나 단축인 기호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하나 또 출제했고요. 대문항 2번에서는 기대값이나 확률, 이항분포 문제가 하나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홍대도 미적분, 확통, 기하가 고르게 한 문제씩 출제됐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대학교와 좀 달리 홍대는 보통 제시문이 꽤 길고 그 안에 수학적 상황을 은유적으로 숨겨놓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홍대식의 논술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이 먼저 보면 이거 수학 문제야? 라고 오해를 하기도 할 만큼 생소한 그런 경향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려가겠습니다. 홍대 논술 스타일은 문항은 대문항으로 3개고요. 각 대문항 안에 딸려있는 소문항이 4개 또는 5개로 굉장히 소문항이 많은 대신 그 소문항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건 아니고 하나하나는 한 줄, 두 줄 이내에 간단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문항들이 있고요. 소문항이 5개 있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소문항이 진행되면서 실제 문제는 5번이 진짜 문제거든요. 그러면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험생들이 알아야 될 중간 단계의 이야기들을 소문항 1번, 2번, 3번, 4번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5번 문제를 풀려면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4번 풀고 이렇게 가야 해 이런 느낌으로 소문항들이 징검다리식으로 배치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런 논술 문제의 전개 방식이 좀 전통적인데 한양대 같은 문제는 그냥 소문항 5번의 문제가 하나가 띵 놓여져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그 중간 과정을 다 생각해야 된다면 홍대는 5번 문제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험생들에게 앞 소문항을 통해서 힌트를 주고 있다는 점이 조금 수험생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 대신 제시문이 실생활에 관한 소개 형식의 장문의 글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수학적인 상황에 대한 긴 제시문으로 어떤 설명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수험생이 볼 때는 문제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제시문이 길게 놓여져 있고 또 거기에는 어떤 그림 같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는 굉장히 긴 글을 읽는데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이 보기에는 일단은 해석부터가 어려운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 긴 글이 있을 뿐 그걸 이해하고 나면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는 펜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홍대 문제 같은 경우에 기출 분석을 해줄 때 우리 수험생들이 시간을 주고 풀어보라고 한 다음에 제가 해설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해설을 들은다면 선생님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수험생들이 글을 이해 못해서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 그래서 홍대 문제는 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홍대 문제를 줬을 때 난 이런 류의 논술은 자신 없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수학 실력이 뛰어나고 문장 이해력이 있는 학생들은 홍대 문제를 또 매우 쉽게 생각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 자체로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실생활의 어떤 활용이라는 표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좀 어렵다, 생소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홍대 수리논술의 특징을 정리하면
실생활 활용 문제나 수학적 상황을 해설해 놓은 그런 긴 제시문을 보고 놀라지 말아야 한다. 미적분은 안 내도 기하나 확통은 무조건 나옵니다. 세 문제잖아요. 그러면 보통 미적 하나, 기하나, 확통 하나에 이렇게 구색을 맞추는 느낌으로 출제가 되고요. 기하의 경우에는 기하에 심각하게 심오한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지는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 정도나 단어, 용어, 계산 수식을 이해하고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이 문제의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확률과 통계도 이번에는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화라는 우리 확통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조금 생소한 그런 정규분포 뒷단원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홍대 공부를 한다면 확률과 통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도 한번 개념 공부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 대신 심화된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기본 문제 정도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소문항이 많다는 얘기 했었죠. 홍대는 예전부터 그렇게 소문항이 많은 문제를 출제하다가 재작년과 그 이전 두 해 정도는 소문항의 개수가 조금 줄어들어도 3개예요. 근데 작년 문제에서는 원래의 방식대로 여러 개의 소문항을 배치해서 약간 느낌으로 말한다면 잽잽잽잽잽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한다. 그래서 홍대식의 문제를 내는 유사한 대학으로는요, 동국대나 아주대나 숙명여대의 문제 일부가 홍대랑 비슷한 느낌을 갖습니다. 본질은 수학이긴 한데요, 홍대는 제시문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좀 강조되는 대학이다라는 거고, 이제 홍대 지원에 관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작년 기준으로 홍대는 10월 8일 정도의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홍대도 오늘 날짜로 시험까지 6개월이 남지 않은 그런 대학이죠. 수능 전에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대 시험을 치르겠다라고 마음먹은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는 점이고, 홍대는 정시에서 100분위로 보통 국수탐의 100분위 평균으로 80, 한 5, 6% 정도 되면 홍대 자연계열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홍대 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입학 점수가 높긴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홍대는 경쟁률이 엄청 낮습니다. 보통 건동홍이라고 부르잖아요. 건국대는 한 50대1, 동국대도 평균적으로 40대1 정도가 되는데, 홍대는 수능 전에 본다는 이유 때문에 경쟁률이 작년에는 평균 16대1 정도로 매우 낮아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수능 전에 논술을 준비해서 시험 본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홍대를 지원 안 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기류는 수능 시험을 잘 봐서 괜히 수능 전에 홍대 시험을 본 걸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홍대 지원을 꺼리기도 해요. 근데 두 번째 이유들은요,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나면 지원할 걸 그랬어 라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홍대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거는 지금쯤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9월 달에 성적으로 홍대를 확실하게 정말 안정적으로 뛰어넘은 학생이 아니라면 홍대 지원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홍대 논술의 합격 포인트는 수능 최저가 일단 셉니다. 3합 8이니까 서강대가 3합 7이죠. 성균관대가 3합 6, 그리고 중앙대가 3합 6, 영어 1, 2 포함하면 3합 7, 요 정도 느낌이니까 홍대의 3합 8은 수능 최저가 정말 센 편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6대1 정도의 평균 경쟁률에서 홍대의 3합 8의 최저를 맞추고 나면 실질적으로 최저를 충족한 학생의 경쟁률은 한 7대1, 6대1 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홍대는 수능 전 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게 기본 조건이고요. 거기다가 수학은 미적분 또는 기하, 과학 두 과목을 응시를 무조건 일단 해야지 홍대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올해는 우리 학생들이 문이과가 통폐합되면서 이제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하겠다는 학생도 꽤 많아요. 그렇다면 사탐을 하나라도 선택한 학생은 홍대 지원 자체가 안 되니까 제 생각엔 올해 홍대의 경쟁률은 더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더 낮아진다는 건 미리 준비한 학생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홍대는 기하 확통의 고른 단원에서 출제를 할 수 있으니까 기하 확통이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나 미적분만 했어요 라는 학생은 아무리 수능 수학 점수가 뛰어나도 홍대 합격은 안 되겠죠. 그래서 미적 기하 과탐을 포함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 기하나 확통의 기본 개념을 숙지하는 학생이고, 정시로 홍대를 가기 어려운 학생이라면 홍대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 홍대 논술의 기본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홍대는 작년과 올해 변동사항이 거의 없고요. 전형 방법은 논술 90에 교과가 10% 반영을 합니다. 수능 최저는 3합 8에 과학을 포함할 때는 상위 한 과목 포함하고요. 한국사 4등급 이내에 수능 전 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하고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를 과학 두 과목을 꼭 응시해야 되고 여기에 수능 전 과목이라는 건 제2외국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시험은 수학 논술을 보고요. 120분에 대문항 3개에 소문항이 많고 미적 기하 확통을 고르게 출제한다. 가끔은 수학 1, 2도 내니까 꼭 미적 기하 확통이 고르게 거기서만 낸다라는 게 정해져 있진 않지만 대체로 그런 경향이라는 거고 수능 전에 10월 초에 시험을 봅니다. 교과는 10%에 반영을 한다고 했고요. 각 교과별 상위 3과목씩 총 12과목의 석차 등급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3과목, 영어 3과목, 수학 3과목, 탐구 3과목 이렇게 해서 12과목의 성적을 반영하고 평균적으로는요. 내신 등급이 4점 정도면 유불리가 없는 상태고요. 5점대라고 해도 합격한 학생은 매우 많아요. 등급 점수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4, 5등급 정도면 합격에 유불리가 거의 없는 상태다라는 거고 경쟁률은 말씀드렸듯이 16대 1, 17대 1 요 정도 수준이고요. 홍대하면 가장 유명한 게 홍대 건축이죠. 그래서 홍대 건축학부의 건축학 전공은 34대 1로 매년 경쟁률도 가장 높고 논술 합격 점수도 매우 높은 대학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나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대 내용을 정리해보면 홍대는 3합 8의 수능 최저, 수학 미적 또는 기하, 과학과 수능 전 과목을 응시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 기하 확통은 깊이 알진 않아도 되고 전 단원의 개념 정도를 확실하게 아는 정도면 지원할 수 있고 기하 확통은 낸다. 세 번째,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 학교여서 경쟁률이 매우 낮으니까 정시로 홍대를 못 가는 학생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올해 열릴 것이다가 오늘의 설명의 포인트였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